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죠. 참고 참던 게 터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서울 마포에서는 호프집 사장이 목숨을 끊는 일 이어서 발생했고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분이 같은 선택을 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이제는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선택까지 해야 했던 건지 사연을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세요.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해보죠.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달 전에 동업자분 세상 떠나고 나서 지금은 혼자 노래방 하시는 겁니까?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방 문 닫으셨어요? 예, 일반 노래방은 아니거든요.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아, 그 노래 주점 이런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거군요. 네네, 예. 저희가 도움이는 없는데, 이제 유흥주점업으로 이제 업종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2달 조금 안 되게 장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장사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그럼 장사를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계 유지하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물류센터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하고 있어요. 물류센터면은 그러면은 분류하는 일, 적재하는 일 그런 거 하면서 네네. 동업자도 그렇게 지금 업종을 바꾸신 상태.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그분이 지난 7월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됐던 건지 한번 2달 전으로 돌아가 보죠.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이미 실종 신고를 하셨네요. 그 친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6월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7월 초에 이제 정부에서 영업을 해주겠다는 방송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 친구하고 이제 6월 중순쯤에 통화를 했을 때 다시 영업 재개될 때까지 좀 쉬고 싶다고 저한테도 얘기했었고요. 주변에도 농담식으로 잠수 탈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지금 영업 재개할 때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업 재개할 때 우리 다시 보자. 네. 그때까지는 좀 쉬고 싶다. 그분은 네. 어떤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은? 처음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었고요. 대리운전 비슷한 것도 했었고요. 배달 라이더면은 그럼 그 오토바이 타는. 네네. 그분이 원래 그런 걸 좀 해보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지금 10년 정도 넘도록 서비스업만 했던 친구인데,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죠. 당장 얻을 수 있는 직업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이제 배달 라이더 하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그쪽 업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니까, 매장이 오픈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단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가게 상황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서는 그래도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이고 그동안 먹고 살만 했는데 모아둔 게 있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됐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살 정도는 돼요. 남한테 빌리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매장을 할 때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있었었고요. 저희가 또 업종 형태상 야간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일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집합금지가 이제 수시로 떨어지니까 이거 대책이 안 쓴 거예요. 적자만 계속 쌓이는 거고.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나간 가게예요? 임대료 한 700 정도 나가는데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안 하더라도 또 기본 요금이란 게 있으니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영업을 하나도 못해서 수익은 빵인데 영원인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였던 거예요? 최소한 700, 800, 900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중간중간 지원금 같은 거 나오더라도 그러면 손 볼 수 없어요. 임대료도 좀 납부해야 되고, 전기세도 납부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대리운전하고, 배달 라이더하고, 생전 안 타본 오토바이 타고, 물류센터에서 집 나르고 이러신 거예요. 네, 물류센터에서 아직도 집 나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나르고 있고.
두 분이 가끔 통화하시면 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던가요, 그분이? 그냥 힘들다는 말밖에, 뭐, 너무 힘들다. 언제 풀리겠나.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 끝날 거니까 좀 더 견뎌보자. 라고 계속 마무리 통화는 그렇게 했었죠. 견뎌보자. 근데 이게 물류센터에서 뭐 일해서 일당 벌고 배달라이더 해서 일당 번다고 해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잖아요. 이걸로 해서 뭐 임대료 월세 7,800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아르바이트 한 거는 뭐 다른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요. 생계비를 버는 거죠.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네. 힘들다 마지막 한숨을 남긴 채 그냥 그 동업하던 동생이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셨겠는데요. 두어 달 동안. 그나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진짜 한 달 넘도록, 제가 원래 잠이 많은 편인데요. 예. 자다가 한 5시간? 원래 한 8시간 이상씩 잤거든요. 네. 뭐 5시간 자다가 깨요. 그럼 더 이상 못 자겠어요. 한 달 반 정도는 그렇게 지냈었어요, 진짜. 그리고 뭐 동업자지만, 그래도 제가 형인데, 뭐 제대로, 제가 못 챙겼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죄책감도 좀 크죠. 자, 뭐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죄책감 안 느끼셔도 됩니다. 예, 안 느끼셔도 네. 되고 이제 문제는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장사를 아예 접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제가 뭐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뭐. 쉽게들 그런 말 해요. 아니 그렇게 장사 안 되면 접고 다른 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접고 싶어요. 진짜 이거를 뭐 팔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살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뭐 이거 저희가 뭐 한두 푼 투자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공짜로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권리금이라는 거를 받고 빠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당장 누가 사겠어요? 장사를 못 하는데. 그러네요. 아니 내가 권리금 내고 여길 들어왔는데 난 아무것도 안 받고 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미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전재산 투자다시피 해서 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포기하는 게 제일 속편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 자영업자 기사에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진짜 뭐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네. 뭐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노래 주점의 업주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업을 했던 분의 얘기, 좀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분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의 이창호 공동대표 이어서 연결해보죠.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런 문자가 들어와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겠느냐. 우리 집 앞에 잘 되는 가게는 여전히 잘 된다. 네네네. 전반적인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세요, 대표님은? 저도 맥주집, 와인집,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가게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줄을 서는 가게였어요. 웨이팅이 걸리고. 근데 이제, 고객들이 보는 거랑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고객들은 테이블이 몇 개만 차 있어도 밖에서 보면 되게 북적북적거려요. 그렇죠. 근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권에 따라서 사실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어 있거든요. 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번화가 상권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2시 정도면은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까지 운영을 해야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 네.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풀타임 정도로 테이블을 채우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는 계속 그 상권에 맞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앞서 소개한 그 경우만 해도 보니까 지금 노래방이에요. 네네. 호프집 최근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다 호프집, 치킨집, 노래방. 주로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예상대로 저녁 장사 위주로 돌아가는 가게들이 가장 타격이 큰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3차 업종들은 사실 퇴근 후 식사를 한 다음에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영업시간이 짧다 보면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모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 한 8시, 9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영업을 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네. 국세청 발표한 전국 100대 생활업종이 있습니다. 네.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볼 수 있는데요. 간이주점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4.1%, 호프 전문점이 마이너스 11.6%가 폐점을 했거든요. 폐점이요? 예, 폐점입니다. 아까 앞에 사장님은 폐점도 쉽지 않다. 전 재산 다 털어넣었는데 문 닫기도 쉽지 않다 하시던데 전 재산 다 그렇죠. 털어넣은 거를 닫아야 되는 처지인 분들도 11%, 14%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점을 못하고 버티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2시 영업시간 제한이 야간 업종에는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알겠어요. 그 예상은 돼요. 짐작은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수치를 가지고 설명 가능할까요? 요거는 수치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예.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요. 45만 3천 개의 매장이 폐점을 했어요. 예. 그러면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매장이 현재도 폐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1,000여 개가 문을 닫아요, 가게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대출 지원도 초기부터 받고 생계지원금도 나오고 나름대로 보상이 된 거 아니냐. 도움이 많이 안 됐습니까? 일부 도움은 됐어요. 지원금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이야기 드리긴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지원금 형태가 어떻게 지급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파악해서 지원이 된 게 아니라요. 네. 일률적인 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 맞게끔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집합금지 2,000, 집합 제한 900 이런 형태로 지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지급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리두기 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 범주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 달 임대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중심 번화가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노래방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7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런 매장들은 아예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뭐 서울의 최고 번화가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근데 월 임대료가 700이 나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상권들이 임대료가 그렇게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청취자 김선희 님도 문자를 주셨지만 네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예.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영업 제한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모임 인원수도 제한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현재는 전시에 속해 있는 국가 비상 상태라고 봅니다. 저도. 예. 하지만 방역 선봉에선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도 보여지거든요. 나라의 고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고간 채울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고간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초기에는 70% 백신 접종률을 보이면 집단 면역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집단 면역이 좀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현재 코로나 치명률은 반대로 좀 0.2%까지 떨어졌고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치명률 수치는 현재 더 낮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5차, 6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 그때도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언제까지 고집할 거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치명률 관리로 전환을 해야 되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의료 인력, 중증 병상 확보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앞으로도 단시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시간 제한, 영업 제한, 인원 제한으로만 버틸 것이냐 그런 말씀. 네네.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어떤 자영업자는 우리는 열심히 사람 수 제한하고 문 닫고 이러고 있는데 가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사람 바글바글한 거 보면 속상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대중교통만 봐도 그렇잖아요. 6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들, 뭐 지하철, 버스는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택시 수량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방역이 좀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택시와의 이 형평성만 봐도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는 지난번 차량 시위한 거에 이어서 추가적인 단체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네네. 말씀을 하셔도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어떤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영업 비대위가 사실 저희가 차량 시위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네. 정부의 소통 채널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함께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일부 소통 창구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실 영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현재 일방적인 희생, 그리고 22시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일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보이콧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보이콧까지도 계획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네, 저희는 생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와닿네요. 보상으로서는 사실 완벽하게 100% 이걸 채워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장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거네요. 네, 결국에는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서 살아야 되고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영업 시간을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영업자들의 현실 어떤지 그분들 말씀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대표님 뾰족한 방법이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이창호 공동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